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정우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세명대학교 회계학과 학생분들에게 저희 협회와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영종 교수님께 전달받기로는 회계와 세무 분야 자격증 관련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저희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정들이 정확히 회계 세무 분야라고는 할 수 없기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회계와 세무 분야가 활용되고 있고, 이에 더해 기술 및 기술 사업화 영역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협회 교육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가 자격증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화와 협회 자격증 과정, 그리고 협회 소개,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자격증 체계인데요. 우리나라 모든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자격기본법의 관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 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 자격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로 관리하는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처럼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 전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 학생분들이 취직을 위해 만약에 자격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국가 전문 자격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문 자격증의 경우에는 준비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또 합격을 보장받을 수도 없기에 국가 전문 자격을 준비하는 것에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협회는 기술가치평가 관련 일을 하는 업무 특성상 주로 변리사 및 회계사 분들이 관련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자격 외에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민간 자격도 국가 공인 민간 자격과 국가 등록 민간 자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필요 자격 분야를 개발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민간 자격 등록을 신청하면 2, 3개월의 심사를 통해 민간 자격 등록 여부가 통보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 자격의 운영기관이 필요에 따라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을 신청하면 여러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가 공인 민간 자격 등록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러한 자격은 현재 9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자격 중에서는 국가 기술 자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 전문 자격, 흔히들 아시는 이제 변호사, 변리사 이런 전문 자격이 있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취직에 가장 유리하지만 사실 따기는 쉽지 않은 자격이고요. 그래서 국가 자격이 그렇게 있다면 그 밑에 민간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은 국가에서 모든 산업 분야 혹은 업무 관련 자격증을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산업 협회라든지 관련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당 자격은 이제 필요합니다라고 직능원에다가 직업능력연구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해당 부처의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격이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 의사나 이런 쪽에서는 신청을 해도 당연히 민간 자격 등록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그 외의 분야에는 보통 민간 자격 등록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자격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자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 있고 국가 등록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해당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국가 등록 민간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은 모두 국가 등록 민간 자격이고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채용 공고에서 저희 자격증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구분별 그 자격증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빨갛게 표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회,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같이 유관해서 하는 자격증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별도로 했고요. 보시면 뭐 감정평가사, 뭐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기술지도사, 변리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경우에는 저희 협회가 이제 기술가치평가나 기술사업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코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의 자산들,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아시는 뭐 아파트라든가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의 가치평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뭐 뒤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업기술가치평가사라는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감정평가사나 또는 변리사와는 정확히 업역이 구분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나 변리사 이런 분들이 이제 무형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또는 본인들이 전문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나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저희 협회의 입장에서도 그분들과 같이 코웍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은 주로 이제 기술 사업화 분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술 사업화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QI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자격증 등록에 대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pqi.or.kr이 들어가시면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 공인 민간 자격과 국가 등록 민간 자격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등록을 했고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어떠한 시험 요건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민간 자격 등록이 돼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검색해 보셔가지고 어느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합격자는 몇 명이 되며 합격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의 경우에는 이 메뉴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 민간 자격의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현재 등록된 민간 자격 중에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의 경우에는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99%는 모두 등록 민간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PQI 거기에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캡처를 이제 해놓은 화면입니다. 저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총 13개입니다. 13개가 있는데 주로 지금 설명드릴 자격에 대해서는 한 7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줄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자격에 대해서는 본 설명에서는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와 세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계된 자격증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뭐 7개 정도 설명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은 밑에 이제 크게 표시한 것과 같이 기술 사업화와 회계가 연결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또 공부해야 될 분야는 기술 사업화가 가장 큰 핵심 단어이고요. 그 기술 사업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재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운영하면서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기술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치분석사, 그리고 기업기술가치평가사라는 자격이 있는데 각 자격증에 대해서는 뒤편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기술사업화 전 분야,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자격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치 분석사라는 과정은 기술 시장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기술 가치 평가를 하든 혹은 뭐 시장 조사를 하든 혹은 R&D 기획을 하든 이런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는
그 기술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 가치 분석사라는 걸 저희가 이제 자격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마지막으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라는 자격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200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민간 자격 등록, 민간 자격 기본법이죠. 그 법이 2000 그 이전에는 예전에는 그 2010년도 이전에는 민간 자격을 운영할 때 별도의 자격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법이 바뀌면서부터 민간 자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PQI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에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등록 일자는 2010년도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벌써 한 9,000명 정도 자격 교육을 받았고 그 반 정도 자격 획득을 하셨는데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13개 운영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 과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연구 기획사라는 과정이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연구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구 기획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뭐 뒷부분에 하겠지만 연구 기획 관련된 그 일을 하려면 연구 기획에 대한 그 자세한 학습 내용을 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기획사라는 자격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쪽에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최근에는 기술 사업화나 기술 창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짜는 게 사업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곳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도 뭐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라는 자격을 만들어서 현재 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서는 이제 기술 창업 지도사라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창업 지도사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기술 창업 지도사는 말 그대로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학습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역량들이 있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교재를 뭐 발간하고 또 PPT 책도 만들고 해서 기술 창업 지도사라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 자격증 명칭대로 기술 창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길러드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 지도사도 활발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챕터 두 번째를 보시면요. 기술 사업화와 KV 자격증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 협회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이 기술 사업화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일단 연구개발 투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최근에는 더 늘었겠죠. 근데 이제 자료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2009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가 37조, 38조 정도 되죠. 계속 늘어서 2015년도에는 뭐 66조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85조 정도 연구개발을 위해 계속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대략 3%에서 지금 4%, 거의 5%까지 육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흔히 말하는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들이 얼마나 그 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느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연구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1%의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2.79%, 일본은 3.21%, 독일은 뭐 3% 정도. 그래서
전체 볼륨은 절대 볼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이 당연히 연구 개발비 액수가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GDP 대비 얼마나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느냐라고 비율을 따져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 또 R&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국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D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사업화 성공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화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기술 개발이 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에 적용을 하겠죠. 제품 적용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나거나 혹은 뭐 사업화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비율은 뭐 국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뜻은 70에서 90% 정도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부 R&D 투자에 대한 이런 성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하는 분야가 이제 기술 사업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 분야는 연구 개발에서 시작을 해서 기술이 만들어질 거고 이 기술이 제품에 적용이 될 거고 이 제품이 시장에 판매될 때까지의 어떤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정의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광의의 개념이 있고 뭐 중의의 개념이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광의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과 아이디어 창안을 통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신공정, 신제품 또는 기본 공정과 제품을 개량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명주기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협의의 개념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 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에 투입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제품의 제작, 출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 사업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사업화는 결국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특허를 내고 특허를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적용돼서 시장에 판매되는 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법령에도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는 제일 이제 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보시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뭐 법령으로는 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특허법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 개념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에 대한 형태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 사업화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사업화하는 거지라고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기술 사업화는 형태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창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 창업형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뭐 연구소 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화 형태를 기술 창업형 사업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형태가 수익 발생형 사업화인데요. 이게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본인이 직접 사업화하진 않고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이제 이전하는 그런 형태로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판매를 통해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혹은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고 실시권만 넘기는 거죠. 사용권만 넘겨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줘서 그 권리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및 시장 진입을 통해서 시장 진입형 사업화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품질 향상이나 공정 개선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형 사업화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 사업화라고 이제 앞전에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술 사업화 단계별로 이제 어떤 순서가 있고, 저희 협회 이 과정이 지금 자격증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연결을 제가 해놨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연구개발 필요성부터 이제 제품 판매, 상단의 제품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형태가 있고, 연구개발 필요성에 시작을 해서 밑에 기술가치평가, 기술 이전 하는 제품,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제품 판매를 하는 기술 사업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사업화 유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위에 거는 기술 창업형이고요. 아래 거는 기술 이전형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술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길 겁니다.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냐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기관이든 기업에서 연구 개발 R&D를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할 때 그런 필요성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기에 앞서 이 연구 개발, 이 기술을 개발하면 어떠한 파급력이 있는지,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및 제품 시장에 대한 사업성 조사를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연구 개발.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죠. 비용을 들여서 R&D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술 확보가 되겠죠. 뭐 일부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대다수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확보를 하고요. 이 기술 개발이 된 이 기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기술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다 기술 이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화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기술 창업형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술 창업을 이제 선택을 했다면 기술 창업을 실시할 거고, 그다음에 기술 창업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제품 양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산된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겠죠. 이러한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창업형 사업하겠죠. 근데 요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저희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을 좀 연결시켜 보자면, 가치 분석사라는 과정은 두 번째 네모에서 기술 제품 시장 사업성 조사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자격증 과정을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분석사는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만들게 되면 시장은 얼마나 클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엔 경쟁자는 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장의 성장률은 얼마나 될 것인지, 매년 1%가 계속 시장이 커질 것인지 10%씩 시장이 커지는 것인지를 조사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을 가치 분석사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창업 지도사입니다. 아까 기술 사업화 영역 중에서 기술 창업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창업형을 선택했다면 기술 창업 지도사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 지도사는 기술 창업을 선택했을 때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우시는 게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공인 가치평가사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술 창업형에 대한 사업화를 선택했을 경우에 연계되는 자격증은 가치 분석사, 기술 창업 지도사,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 이전형으로 선택을 했다면 똑같이 연구개발 필요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연구기획사, 이건 아까 기술 창업형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체 사업화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분야가 연구기획사라는 자격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술제품 시장 사업 조사는 공통으로 이제 필요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형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하려면 결국에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얼마에 이전을 할 것이냐, 얼마에 판매할 것이냐, 얼마에 이거를 사올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금액으로 도대체 1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이런 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기술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고 판단해보는 내용을 배우시는 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라는 자격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기술이 얼마인지를 추정해 보는 거죠. 정확한 값을 판단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는 1억이다, 10억이다라는 거를 합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합당한 근거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이제 납득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우시는 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되겠죠. 합리적인 서로 협상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품 양산을 통해서 제품 판매 이렇게 해서 사업화되는 형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라는 과정은 이 연구개발 필요성에서 시작을 해서 기술 창업형으로 가든 기술 이전형으로 가든 전체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배우시는 게 기술 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제공인 가치평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국제공인 가치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 판매까지 어느 관리를 선택하셨든 간에 제품 판매까지 되면 이제 기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국제공인 가치평가사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인 가치평가사 ICVS라는 것은 기업 가치 평가를 주로 하는 내용을 배우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국제공인 가치 평가사 과정은 협회에서 등록해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요. 미국의 국제 가치 평가사 협회라고 하는 단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 한국 코리아 차터로서 운영하는 국제 자격증, 해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이 기술 사업화 관련된 분야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자격증은 이렇게 7가지가 될 것 같고요. 밑에 오른쪽 옆에는 이제 영어로 저희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영어로 저희가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런 어떻게 약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해당 자격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협회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격증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자격증 과정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2, 3주 있다가 시험 치셔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 교육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든 뭐 비즈니스 모델이든 또 기술 창업이든 이 해당되는 실무 내용을 배우시려면 이런 교육도 이제 있으니까 나중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뒤편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자격증들은 주로 오시는 분들은 대학생분들은 뭐 많지 않고요. 대부분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이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하거나 본인들이 역량 강화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세명대 학생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 협회 자격증 혹은 이런 실무 교육에 오셔서 본인의 역량 강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넘기시고 저희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협회는 이제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이 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제 가치평가를 처음에 시작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설립은 2000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설립을 할 때 가치평가나 기술 사업화 관련 전문가 단체로서 이제 출범을 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가치평가 기준 구축, 그 산업부에서 이제 매년 3년마다 내고 있는 그 기술평가 실무 가이드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최초에 이제 설정을 할 때, 최초에 그 기준을 설립을 할 때 저희 협회가 참여해서 그 가치평가 기준을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가치평가사협회 IACVS라고 하는 미국의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 쪽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차터 멤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 및 기술 기반 기업의 가치평가 및 컨설팅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생교육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평가든 기술 사업화든 운영을 하려면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열티라든지 가치평가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관련된 DB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지회도 있고 해외 지회도 있고 국내 지회도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해서 다양하게 저희 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사무처가 있고 그리고 같이 뭐 세 개 팀이 있어요. 가치혁신팀, 가치창출팀, 전략기획실이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팀이 있고 나머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에 설립을 했고 현재까지 뭐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뭐 가치평가 기준도 저희가 정립을 했고 또 국제가치평가사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가치평가 관련된 그 교육은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운영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가장 빨리 운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술창업지도사도 만들고 그리고 베트남 쪽에 저희가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베트남 소재 부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는 상해 대학과 협력을 맺어서 가치평가 교육과정도 론칭을 했고요. 그리고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대학교 학생들을 모시고 해외 특성화 연수 프로그램 해서 이제 패션 디자인 쪽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랑은 글로벌 창업인재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베트남 쪽에 가서 패션 쪽 그리고 제조업 쪽에 가서 이제 연수를 받았고요. 2019년도 쪽에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이나 또 뭐 기술보증기금 혹은 뭐 각 은행들 연계를 맺어서 이런 가치평가 교육도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방글라데시나 또 여러 동남아 나라들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가치평가, 기술 사업화 이런 연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제 뭐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요.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론칭이 되면 그 교육에 필요한 책들도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직접 책을 써서 저희가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가치평가 관련된 책은 뭐 꽤 많이 냈고요. 또 IFRS라고 해가지고 회계 관련된 기준서도 저희가 냈고 또 기술가치평가 실무서라고 해서 기술가치평가 담당자들이 정말 실무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간추려서 실무서도 뭐 출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IFRS 관련된 해외 서적도 들여와서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가치평가라는 책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럽이죠. 유럽의 밸류에이션 인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에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번역을 통해서 국내에 출판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술가치평가 사례 연구, 가치평가 기준, 그리고 기술 사업화 관련된 책으로는 기술 사업화 이론과 사례, 그리고 가치 창출과 분석, 최근에는 기술 창업론도 저희가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출판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책도 출판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쪽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는 굉장히 나름 유명한 내실 있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명대 학생분들께서도 이런 저희 과정을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국제가치평가사, 국제고인가치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은 국제가치평가사 협회라는 단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1년에 딱 한 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가치평가 내용을 배우고 또 어떻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배우는 거라서 국제가치평가사라고 자격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IVSC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이제 말 그대로 가치평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세우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 기업가치평가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CVA라고 하는데요. 나크바라고 해서 NACV라는 단체가 그 CVA라는 자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아마 이제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두 회계사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가 된 상태에서 그 미국 가치평가사라는 걸 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높고요. 미국 가치평가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파워풀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치평가라는 게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또 최근에는 소송,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평가사 자격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 감정평가 기구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중국에 있는 여러 단체와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밑에 저희가 단체 마크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참여하시는 교육생을 분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공공기관, 뭐 정부 출연 연구소, 혹은 테크노파크 이런 공공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시는 그룹은 이제 대학교라는 게 대학교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 직원들이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학협력단 직원분들은 기술사업화라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옆에 오셔가지고 이제 보통 교육을 받아서 학습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특허법인이 있습니다. 특허법인은 특허를 바탕으로 이제 특허 등록을 하는 변리사가 소속된 단체죠. 하지만 이 특허법인도 특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사업화라는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인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옵니다.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많은 기업체 분들에서 저희 협회 교육을 오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계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보, 뭐 은행, 뭐 벤처캐피탈, 창투사 이런 데서도 저희 협회 교육을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협회 오고 있는 교육생분들을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5그룹으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1년에 저희가 1,8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0명이라는 숫자는 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협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기업기술가치평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KCVA라고 보통 부르고요. Korea Certified Valuation Analyst라고 이제 부르는데 기업기술가치평가사라고 이제 정식 명칭은 되어 있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기술가치평가사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저희가 2010년 그때 이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 실무에서 보통 기술가치평가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식 명칭은 기업기술가치평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9,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자격 취득은 한 반 50% 정도 취득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특징을 보시면 가치평가를 위한 뭐 이론 및 지식, 또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 교육, 정규 교육, 또 시험도 보고요. 합격자에 한해서 실무 교육까지 받아야 자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받으시려면. 하지만 이런 긴 시간 또 많은 내용을 학습하셔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격을 나중에 받으신 경우에는 이쪽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는 그래도 명함에 새기고 본인의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격증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만하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실무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밑에 경력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보다는 밑에 경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석사학위가 있으시다면 직장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고
학사학위가 있으시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서류를 받거든요. 직장 경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받고 시험 치고 실무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자격을 드리는 건 아니고 밑에 요건이 충족이 돼야 결국 직장 경력이 있어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직장 경력이 없어도 뭐 국가 자격, 뭐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이런 자격이 있다면 직장 경력에 상관없이 자격을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학사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 경력 3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시려면 총 5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30시간을 받으셔야 되고요. 현장에 오셔야 되겠죠. 저희 협회로 오셔서 4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3주 정도 있다가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격 시험은 한 4시간 정도 시험을 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좀 부담이 되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실무 교육은 이틀 동안 받으시고요. 실무 교육이라 하는 것은 4일 동안 우리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열심히 받으셨잖아요. 그 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친 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술가치평가나 기업가치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오셔서 본인 노트북을 갖고 오셔가지고 실제 본인이 관심 있는 기술이나 기업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틀 동안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어떠한 가정을 썼는지 어떠한 논리로 추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이제 모든 과정은 끝나고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과정이 생각보다 쉽진 않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시고 자격증을 받아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우대하거나 혹은 채용 공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좀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고 활용도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은 먼저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응답하라 제목 아는 만큼 기업 경영이 보인다라고 해서 회계 기초와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배우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온라인 제공을 다 수료하시면 오프라인 교육을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 4일 동안 운영이 되는데 첫날에는 이제 가치평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개론, 기준, 관련 법령, 가치평가 요소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배우시는 내용은 가치평가 개념, 또 뭐 역사, 체크리스트 이런 걸 좀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 기본 지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매출액도 추정해야 되고 현금 흐름, FCF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계 관련된 기초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렇게 배우시게 되고요.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요섭을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섭의 분석이라는 건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까지 이 4가지 업무를 해야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하루 동안 관련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날에는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접근법이 있거든요.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이렇게 3가지 접근법이 있고 이 3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각각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각 접근법이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접근법을 배우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까지 하면 모든 이론을 배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4일차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실무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실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교육이고요. 이틀 동안 오셔서 그 앞서 배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사례를 이제 가치평가 해보는 기술이든 기업이든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을 가치평가 해보는데 중요한 건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팀을 구성해 드려요. 이 기술가치평가든 기업가치평가든 이틀 동안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세네 분 정도가 이제 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을 맡아서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본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가치 평가 금액을 추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평가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교육 수료는 아까 뭐 9천 명쯤 됩니다. 이게 2020년도 자료긴 한데 9천 명쯤 수료를 하셨고 그 반 정도 합격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합격률을 보통 4에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8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있고 보통 한 클래스를 열 때 저희가 40명 정도만 받고 있거든요. 4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지정된 날짜에 신청을 받으면 40명이 저희가 1분 만에 마감이 됩니다. 실제로 1분 만에 40명이 다 차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사전 온라인 교육으로 재무 관련된 내용을 17시간 동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시면 온라인 수료증도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복습 기간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일 동안 운영을 하고 보통 하루 종일 운영을 하죠.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아까 운영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과정에 활용되는 교재가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교재는 총 3가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연습 문제까지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교재는 기본교재 1이라고 해서 기술가치평가라고 하는 저 검정색 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400페이지쯤 되는데 기술가치평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개념을 교재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교과서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 400페이지 되는 저 기본 교재가 가장 중요하고요. PPT 교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 교재를 저희가 PPT 교재를 만든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엔 2가지 책이 서로 비슷한 내용,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교재를 오프라인 교육에 맞게 PPT 내용으로 변환해서 만든 내용이 PPT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교재 2라고 되어 있는 이 기업 기술 가치평가 기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가치평가를 운영하는 건지 수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 연습이 있습니다. 이 사례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4일 동안 학습을 열심히 하시고 나서 이 기술가치평가 관련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객관식 80문항 그리고 주관식 10문항이 있는데 객관식 80문항을 2시간 동안 보시는 거고요. 주관식 10문항을 2시간 동안 보시는 건데 이 주관식의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례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 4일 동안 배우셨다면 이 사례 연습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술가치평가 사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틀리기 쉬운지를 같이 연습해보면서 자격 시험에 대한 대비할 시험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 연습은 그 시험 주관식 시험 문제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제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제공을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동일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경우에 이 사례 연습을 잘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모든 4일차까지 내용 또 온라인 교육 내용을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해당 참여한 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강사 평가를 통해서 최상의 강사분들을 항상 모시고 있고요. 또 수료증이나 이런 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00년부터 운영을 해온 거를 이제 어느 기관 혹은 어느 기업체에서 채용에 우대하고 있느냐 혹은 승진에 반영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 이렇게 하나 카테고리를 했고요. 또 일반 연구기관이나 뭐 일반 기업체 그리고 대학교 쪽으로 이제 크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기관을 보시면 뭐 국가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원, 뭐 한국과학기술원, 신용보증기금, 뭐 연구개발진흥재단 이렇게 많은 여기 다 쓰지는 못했는데요. 많은 나라 국가기관에서 저희 협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우대하거나 채용에 반영하거나 승진에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일반 기업체나 연구기관을 보시면 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또 카이스트, 뭐 테크노파크, 뭐 지식재산센터, 또 상공회의소 이런 또 특허법인, 뭐 달에, 또 특허법인 화우 뭐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저희 그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해서 모든 산학협력 관련, 기술사업화 관련 부서에서는 저희 협회 자격증을 우대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 나중에 저기 취직을 하시거나 할 때 저희 협회 기업가치평가 자격증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인데요. 그 가치평가사 과정을 저희가 1년에 8번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8번째 참여한 교육생분들의 소속 기관을 제가 별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과 많은 대학에서 오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또 나이스평가정보 같은 기술평가 기관에서도 오고요.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공인가치평가사입니다. 국제공인가치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ICVS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Certified Valuation Specialist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형자산 가치평가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300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100명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취득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수준이 있고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인가치평가사 ICVS는 그 국제가치평가사협회랑 저희가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발급 주체는 국제가치평가사협회가 맞고요. 저희 협회는 공동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인가치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공인하는 자격이 몇 개가 있는데 ASA, 뭐 CVA와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전문가 자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CVA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CVA라는 자격증도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제가치평가사 협회는 본부는 이제 캐나다에 위치해 있고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해 있고요. 사무국은 미국의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고요. 역사가 깊은 단체입니다. 여기도 2000년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랑 같이 코업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치평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에서 배운 내용 외에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특히 이 ICVS는 기업가치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기업기술가치평가사는 기술가치평가 위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 ICVS는 기업가치평가를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호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따고 이 ICVS를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가치평가사협회는 IACVS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Specialist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요. iacvs.org 들어가시면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터 멤버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협약을 맺고 이 국제공인가치평가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있고 유럽, 러시아, 호주, 브라질, 뭐 인도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등 해서 많은 나라가 이 단체에 가입을 해서 본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공인 가치평가사 과정은 뭘 배우느냐라고 이제 보시면은 먼저 책이 있는데요. 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포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베스트 프랙티스 포 밸류잉 인텐저블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리포팅 앤 케이스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 방법론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틀 동안 배우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밸류잉 인텐저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형자산이겠죠. 무형자산에 대해서 특정 뭐 브랜드든 특허든 기술이든 이런 내용을 학습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리포팅 앤 케이스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고서를 쓰며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책을 4일 동안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 된 책이겠죠.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국인 강사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한국인 강사가 설명할 때는 당연히 한국말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치시는 거는 영어로 된 시험 문제를 받아서 시험을 치고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배우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말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죠. 다만 이 밸류에이션 관련된 기초 지식을 좀 아시고 오시는 게 좋겠죠. 아예 잘 모르시고 오신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ICBS 자격의 경우에도 그 잠시만요. 참 요건이 있는데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이 있거나 혹은 변리사나 회계사, 변호사 이런 자격이 있어야 이 교육 과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벽이 있는 거죠.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공인 가치평가사라는 자격 과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일 동안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보통 2, 3개월 있다 보는데 세 가지 책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시는 건데 300문항을 그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시험지를 받아서 보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IACVS ORG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와 지정된 시각에 로그인을 해서 300문항을 노트북을 가지고 본인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문항 중에 75% 이상 득점을 하셔야 1차 시험이 통과되는 거예요. 문제는 객관식형인데 뭐 사지선택형도 있고요. OX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앞에 세 가지 책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영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이 있긴 하죠. 그래서 시험 시간은 5시간이기 때문에 300문항을 5시간 동안 시험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1차 시험이 될 거고요. 1차 시험 결과는 보통 보름 있다가 이제 결과가 통지되는데 합격했습니다. 혹은 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오는 거죠. 그 IACVS 단체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통보가 되고요.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보고서라는 건 기업 혹은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내용을 한국어로 쓰는 거죠. 한국어로 기술 가치평가를 혹은 기업 가치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어, 전체 내용을 작성을 해보는 건데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가 패스인지 혹은 탈락인지를 한국 심사자가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출을 했는데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리젝트가 될 수 있죠. 거절이 된다면 거절될 때 어떠한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코멘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이 보완이 되었다면 채점자는 이제 억셉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로 이제 통보가 된다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또 리젝트가 됐다면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논문을 보완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계속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가 통과가 되면 이제 이 ICBS라는 자격을 미국에서 이제 우편물이 옵니다. 자격이 와서 자격증 보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격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시험 문제인데요. 300문항 중에 일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문제 자체가 되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영어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고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겠죠. 그리고 2차 오른쪽에 보시면 2차 시험 채점 기준인데 보고서를 썼을 경우에 채점자가 어떠한 내용을 채점을 해야 되는 건지를 미국의 그서 온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해당 내용이 적당한 수준으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채점할 수 있게 채점표가 있기 때문에 이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패스와 페이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것도 75점 이상 되어야 보고서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시험 쳐서 2차 시험까지 쳐서 자격증 발급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ICBS 양성과정, 국제공인 가치평가사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소속기관 예시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또 기관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오시고요. 다만 이제 볼 때 저희 협회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 많이 오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업역에서는 저희 가치평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기관들이 다 가치평가를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실제 업무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이런 기관들이 실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술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라는 과정입니다. 그 영어로는 TCC라고 하고요. 테크놀로지 커머셜리제이션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 앞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사업화라는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하고 그래서 기본 교과서가 있고 또 실무 교육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저희가 실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는 뭐 연구소, 테크노파크, 또 대학교, 기술 지주회사 등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기업체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깊지 않게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 사업화에 의해 기술 혁신, 두 번째는 기술 정보 분석, 시장 정보 분석, 뭐 사업 타당성 평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술 금융, 기술 사업화 사례 연구, 사업 계획 작성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기술사업화 코디, TCC 과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키워드를 좀 구성을 해보면요. 기술사업화 일반이론, 사업계획서 분석, 기술 이전과 기술료, 지식재산과 기술금융 이렇게 크게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고 1년에 4번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현재 4,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자격 취득은 3,000명 정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게 배우는 신사업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기술 사업화 코디네이터 배우시기 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20시간짜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수료증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TCC 과정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2주 정도 있다가 시험을 쳐서 합격하시면 자격을 드리는 걸로 운영을 하는데 기술사업화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우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TCC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업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사업화의 방법이 크게 보면 기술 창업이냐 기술 이전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TCC 과정은 기술 창업 쪽 내용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과 기술료 이렇게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금융 내용도 배우시게 될 거고요. TCC 과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50문항입니다. 50문항 4점씩 200점 만점이고요. 저희 협회 시험은 모두 그 60% 이상 득점하시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60% 이상 득점하시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 책은 이제 그 기술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에 활용되는 저희 협회가 개발한 책이고요. 발간하고 있는 책이고 기술사업화 이론과 사례라고 해서 이 해당 분야의 뭐 박사님, 그리고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기술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 자체도 기술 사업화 이론과 사례라는 책을 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차수마다 동일한 내용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꽤 두꺼운 내용이고요. 756페이지 꽤 두껍죠. 그래서 엄청 많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책을 다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뽑아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시험은 같이 다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업화 이론과 사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년에 저희가 4번 운영하는 기술사업화 코디 과정에서 4번째 오셨던 분들에 대한 소속기관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TCC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기관에서 오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에서도 오시고 기업체에서도 오시고 또 특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오시는 걸 볼 때 이 자격증도 활용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기술 창업 지도사 과정인데요. 기술 창업 지도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TSC라고 부릅니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컨설턴트죠.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기술 사업화의 큰 두 가지 갈래 중에서 그 기술 사업화 코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우시는 거라면 기술 창업 지도사는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는 꼭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7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자격은 500명 정도 취득하는 걸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교육 특징은 기술 창업을 위한 기초 지식에서 세부 분야별 전문 지식까지 제공해주는 체계적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목적은 기술 창업 지도사라는 명칭 그대로 기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직접 본인이 기술 창업을 하는 역량을 키워준다기보다 기술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런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기술 창업에 대한 뭐 첫걸음, 그래서 이제 관련 지식을 배우시는 거고요. 둘째 날에는 기술 창업 비즈니스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런 것도 배우시고요. 비즈니스 플랜,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업 아이템 타당성 분석 이런 내용을 배우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기술 마케팅, 그리고 기업 재무 전략, 그다음에 기술 창업 운영 실무 해서 이제 뭐 ERP 시스템 이런 것도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은 내용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키워드가 3가지인데요. 이제 첫째 날 하시는 게 창업 설계, 둘째 날 하시는 게 창업 촉진, 셋째 날이 창업 실행 및 성장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뒤편에 이제 커리큘럼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창업 가이드 쉽게 배우는 스타트업이라 해서 7시간짜리 콘텐츠를 사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 사전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두 번째 교육은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별도로 콘텐츠를 찍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구성한 3일차 과정에서 3시간밖에는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사전에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온라인 교육을 듣고 오신다면 본 교육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혹은 기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콘텐츠를 많이 찍어서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사전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본 교육을 하고 자격 시험을 쳐서 자격이 합격하시면 저희가 등록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0문항 200점 만점에 4점씩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60% 이상 득점하면 마찬가지로 합격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희가 볼 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라는 과정이 가장 어렵고요. 나머지 과정들은 저희가 어렵게 내고 어렵게 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3일 동안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책을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갖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 창업 지도사 과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는 디지털 뉴 노멀 시대의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이제 올해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창업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뭐 연구원, 또 박사님, 또 실제 필드 전문가라고 해서 재무 전문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이 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기술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깊은 고민 끝에, 많은 연구 끝에 저희가 책을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왼쪽에 보시면 PPT 교재를 저희가 만든 거죠. 수업용으로. 그래서 PPT 교재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시험용으로 저희가 요약집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창업 관련된 학습할 내용이 이것도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보시기도 좀 부담이고 해서 저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요약집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이것도 시험 보실 때 도움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창업지도사 양성과정 4번 올해 운영할 때 4번째 교육과정에 참여하셨던 참여자분들의 소속 기관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이든 또 공공기관이든 기업체든 뭐 다양하게 오고 있고요. 많은 기업체, 기관에서 저희 기술창업지도사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입니다. 요거는 BMC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 이제 영어로 마찬가지 이름인데, 이거의 핵심 개념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또 코칭하고 또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키워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당연히 이론 및 학습을 해야 되겠죠. 이론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떠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또 기존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혹은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학습을 해야 본인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기본이 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는 내용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은 비즈니스 모델 구성 및 코칭 역량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혁신할 수 있느냐, 기존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느냐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로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뭐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이런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또는 아이디어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 예비 창업자들도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기관 사람들, 기업체에서 많이 오고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 절차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과정은 저희가 사전 온라인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정규 과정만 있습니다. 정규 과정, 오프라인 과정만 3일 동안 운영을 하고, 다만 이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과 함께 과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컨설팅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 시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3일 과정 중에 본인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사례로 드리면 그 모델을 본인이 고민을 통해서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2일차에 하나, 또 3일차에 하나 해가지고 총 2개의 과제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3일 동안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과제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으시고 시험은 3일차 마지막 날에 같이 봅니다. 다만 시험은 저희가 50문항을 출제하고 있지는 않고 20문항만 간단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도 20문항 중에 12개 이상 맞춰야 되고요. 또 중요한 과제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 과정은 실습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느냐, 그리고 과제를 수행했느냐라는 걸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느냐는 걸 심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족이 되면 자격증을 드리는 거죠. 자격증 드리고 그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째 날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 및 이해, 당연히 이런 걸 알아야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를 배우셔야 될 거고요. 둘째 날에는 앞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법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혁신하는 방법론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10타입 이노베이션 방법도 있고, 내비게이터 뭐 방법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배우시는 거죠. 혁신하고. 그래서 그런 과제를 하나 수행하실 거고요. 세 번째는 밸류 프로포지션 디자인 실습 및 발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실제 한마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고요. 혹은 본인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실습하고 토의하고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분이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정답을 알려주긴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혁신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3일차에 종합적으로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몇 가지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과정도 1년에 4번 하고 있는데 2월, 5월, 8월, 11월이 있습니다. 4번 하고 있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BM의 EM의 정의, BM 개발 사례, BM 캠퍼스, 그리고 BM 혁신하는 방법, 이 4가지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자격 다 마찬가지지만 이 BMC 과정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직장인이라든지 구분 없이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본인이 현업에서 일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고요. 사전 교육은 없으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3일 동안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해서 자격 시험을 보고 과제 심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테스트는 이제 20문항을 보는데 20문항이면 사실 뭐 금방 시험을 치거든요. 보통 한 1시간 만이면 다 칩니다. 1시간 만에 20문항을 치는데 이게 쳐서 3일차에 바로 시험을 보고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자격증을 드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BMC 과정 올해 4번 운영할 때 4번째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오셨는지를 제가 따로 이제 구성을 한 건데요. 많은 뭐 기관이나 기업 또 대학에서 많이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가치 분석사 과정인데요. 가치 분석사라는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바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간 자격은 저희가 2014년도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치 분석사 과정은 저희가 다른 말로는 기술시장 분석 전문가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뭐 R&D를 하든 가치평가를 하든 뭐 시장 조사를 하든 간에 이 기술 시장에 대한 분석은 모두 필요하거든요. 보고서에 모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시장 조사에 대한 어병은 굉장히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 분석사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내용이라는 것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그 제품의 시장 규모가 10억 규모인지 100억 규모인지 혹은 뭐 1조 규모인지에 따라서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시장에 어떠한 경쟁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성장률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요 예측이겠죠.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이라는 걸 하려면 통계 데이터나 통계청, 한국은행,
이런 데이터베이스,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배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다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연습해보고 실습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가치 분석사 과정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만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고서 양식을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기술 시장 제품에 보고서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목차대로 저희가 목차를 드리면 표도 드리죠. 표도 드려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장이 있는지 또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드리면 그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가치 분석사 양성 과정은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과정도 마찬가지로 3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비즈니스 모델 컨설턴트 양성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도 과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을 간단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총 3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일 차에는 그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어떤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 및 분석의 이해, 산업시장 경쟁 환경 분석, 시장 집중도 및 산업 경쟁 분석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앞에 뒤에 실습을 하려면 그런 기술시장 조사에 대한 방법론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떠한 순서대로 해야 되며 또 어떠한 그 요소별로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초적인 내용을 전문가분을 모셔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2일차의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 DB를 들어가서 많이 이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엑셀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시장 규모도 예측해보고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해보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업무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출액 추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매출액 추정이 얼마를 과연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액 추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1일차, 2일차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일차에는 이제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건데 1일차, 2일차에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이제 시장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어떻고, 시장 경쟁 업체가 어떻게 되고, 경쟁 업체끼리 얼마나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들어간다면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등등의 내용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추정 및 사업 보고서 작성을 해보는 건데, 3일차에는 굉장히 본인 노트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물론 양식 다 드리고 데이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3일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일차에 보고서를 다 써서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더 드리거든요.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혹은 회사에 돌아가셔서 보고서를 완료해서 내세요라고 하면은 목차별로 완성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3일차 마지막 시간에 객관식 20문항을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20을 풀어보시고 마찬가지로 12개 이상 맞으시면 그래서 시험 문제도 12개 이상 맞으시고 그다음에 과제도 제출을 다 하셨다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습 내용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보고서 샘플을 이렇게 드릴 거예요. 표를 드리는 거죠.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매출 추정을 해봐라. 혹은 시장 규모를 조사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표는 다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표를 똑같이 드렸는데 각자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사이트 혹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추정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추정치가 왜 다른지 그 근거를 다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보고서는 좀 내용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답을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고민을 통해서 수행하기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저렇게 시장조사 실습, 수요 예측 실습, 매출액 추정 실습 같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시장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 기술 제품에 대한 내용을 추정하는 거니까 혹은 기술 제품 서비스, 기술 서비스를 추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뭐 말씀드리면 기존시장 조사 분석, 시장 규모 및 수요 예측, 보고서 작성, 그리고 데이터 활용. 이게 제일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아마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취직하시는데 혹은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3일차, 3일 동안 계속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어, 어, 보시면, 자세한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3일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일차에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은, 외부 환경 분석과 시장 분석, 경쟁업체 분석,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1일차, 2일차에 많이 배우시게 될 거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 추정한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는 방법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업 자체도 재미있고 또 실무에 도움이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요건 이제 실습 과제 예시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내용이 실제 교육생분들이 작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목차를 드리고 어떠한 기술 아이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사례인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기술 시장 조사를 해봐라라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면 산업 정의, 뭐 시장 정의, 기술 정의 이렇게 해서 수합 분석 해서 다양한 내용을 본인이 열심히 작성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결국에 매출 추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점유율 예측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전체 시장 수요가 얼마고 시장의 생산 능력이 얼마인데 우리 회사의 생산 능력은 얼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 거며 판매 가능 수량은 몇 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매출액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미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뒤에 뒷받침되어 있다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신다면 분명히 재미도 있고 실무에 도움도 되고 유익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과정은 올해 3번 운영을 했는데요. 3번 운영을 했는데 3번 운영한 그 각각의 차수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속 기관 예시입니다. 뭐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그래서 두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남에 있는 그 경남 문성대학교, 창원 문성대학교랑 같이 협약을 맺고 그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 분들만 모셔서 운영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대학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분들이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교에 많은 그 산학협력단 직원분들이 대부분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본 과정을 따라해 보시면서 과정을 수행하셨죠. 그리고 여기 뭐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기관들에서 오신 거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구기획사라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기획사 과정은 아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건데 올해 기획 단계를 거쳐서 올해 기획을 다 마쳤고요.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운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기획사라는 과정은 이제 저희가 프로페셔널 오브 R&D 플래닝이라고 해서 R&D 계획을 세우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R&D 연구기획사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 연구 계획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연구 계획을 하려면 이 연구 계획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며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교육은 국내에 없고요. 자격증 과정은 없습니다. 그 스팟스팟으로 이 연구 기획 관련된 전체 내용을 스팟스팟으로 쪼개서 가르쳐 주는 데는 몇 군데가 있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묶어서 자격증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민간 자격을 등록을 해서 민간 자격 등록 번호가 2021년도잖아요. 등록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기획사의 목표를 한번 읽어보면
연구개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전략을 세우고 이게 중요하죠. 해당 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술 사업화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맨 앞단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게 연구기획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R&D 쪽에 이제 그런 지식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운영을 할 거고, 교육 목표는 연구 기획 및 기술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과 또 기술 개발, 사업화 전략 뭐 이런 내용을 배우십니다. 그리고 기술 예측, 기술 로드맵 이런 내용을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3단계로 운영을 할 건데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연구기획사라는 과정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여러 뭐 연구원분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만나서 이제 많이 좀 고민을 한 결과 이 연구기획사라는 과정은 3일 가지고는 많은 부분을 충분한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기획사라는 과정은 특별하게 저희가 5일 과정으로 구성을 했고요. 5일 과정인데 이틀 과정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전에 녹화를 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3일 과정은 현장에 오셔서 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과정을 먼저 보시면 이제 1일차에는 아무래도 연구 기획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 및 특허에 대한 분석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 기술 및 특허 분석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얼마나 수익성이 날 것이며 얼마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계획서에 넣고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든 기관의 그 상급자, 이사님이든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설득을 시켜야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걸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정보 분석 시스템 활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연구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보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콤파스, 뭐 K맵스, 스타밸류 같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이 연구 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를 저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요. 3일차 이제 현장에 오는 교육은 1일차겠죠. 그래서 3일차에 오시면 연구 기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기술 틀이나 기술 예측 분석해서 이제 그런 R&D 기획에 대한 핵심 내용을 좀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일차에는 오프라인 교육이 되겠죠. 오프라인 마지막 3일차 교육에는 이 연구기획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 이틀 또 오프라인 이틀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당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구기획을 잘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획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하루 종일 저희가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정 사례를 드릴 거고요. 뭐 IT 사례, 뭐 BT 사례, 혹은 뭐 기계 분야 사례라든지 나눠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기획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하루 동안 작성을 해보고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또 코멘트 해줄 수 있겠죠. 코멘트를 해서 그렇게 5일 과정은 마칠 거고요. 추가로 시험은 이제 저희가 1주 혹은 2주 정도 있다가 이 모든 내용을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50문항 정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서 시험을 칠 예정이니까 이 연구기획사라는 과정도 굉장히 실무적이고 또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협회에서 이 자격증 과정이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사업화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 자격증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분들이 순수하게 오셔서 듣기에는 조금 어렵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다양한 교육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실제 직장인분들, 이런 실제 기술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직장에 다니시면서 본인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 협회 교육을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분들도 사전에 이런 교육을 듣고 먼저 배우실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나중에 면접을 보시거나 실제 현업에 일을 하실 때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어떤 역량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협회 교육과정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교육과정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표를 마치겠고요. 향후에 그 세명대 학교 학생분들께 저희 과정을 소개하거나 혹은 이 내용을 좀 교육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면 저희도 열심히 참여해 볼 수 있도록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